아기가 이제 막 세상에 태어났을 땐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많은 부모들이 육아를 하느라 고생하시지만 특히 신생아 시기에는 밤낮 없이 아이를 보느라 더 많이 고생하십니다. 그런데 누구나 비슷하게 고생하는 이 시기를 두고 어떤 사람은 기쁘다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우울하다고 합니다. 똑같은 육아를 해도 누구는 행복을 느끼는 반면 누구는 심지어 불행해지기까지도 하는 것이죠. 물론 그 누구도 겉으로 대놓고 불행하다고 말하지는 않는데요. 몇 마디 나눠보거나 단어 선택 몇 개만 보면 금방 알아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몇 달 동안 집에서 아이만 보니 우울하다면서 여행 가자고 보채는 사람도 있고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신생아가 수시로 밥 먹고 똥 싸는 건 당연한데 이걸 갖고 화를 내기도 합니다. 일생을 자기만을 위해 살던 사람이 단 몇 분도 쉴 틈 없이 24시간 365일 아이만 보게 되니 너무 화가 나고 우울해져서 기저귀를 갈아주는 손이 마구 거칠어지기까지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한 아이가 태어나 부모를 바라보는 시간은 길어야 10년입니다. 그 다음 10년은 친구들만 따라다니게 되고 또 그 다음 10년은 사랑밖에 모르는 바보가 됩니다. 그렇게 자녀가 결혼을 하고 나면 그 다음 10년은 자기 아이밖에 모르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엄마 아빠 껌딱지 기간은 길어야 10년인데 그걸 못 참고 힘들다고 불평불만 가지는 사람들을 보면 그저 안타까울 뿐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분들에게 누가 아이 낳으라고 칼로 협박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신생아 시기는 매일매일 계속 달라질 정도로 빠르게 자랍니다. 그리고 당연하지만 그렇게 품에 폭 안기는 시기는 영원히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몇 시간마다 밥 먹고 똥 싸느라 부모를 밤낮 없이 괴롭히는 그 시기는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게 되고요. 아마 신생아가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아도 그 시기에 부모가 자기를 어떻게 대했는지는 낱낱이 기억할 것입니다. 돌 되기 전에 아기는 자기가 뱃속에서 겪은 일까지 기억한다고 하니까요. 사실 육아에서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행복한 사람은 자신이 다니는 회사가 정신없이 바쁘게 돌아가더라도 자기가 몸담은 회사가 잘 되는 모습을 보며 기뻐합니다. 당연히 그분들은 그렇게 바쁘게 살면서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되고요. 그런 경험들을 양분 삼아 훗날 자신의 사업도 훌륭하게 해내곤 합니다. 반면 불행한 사람은 일이 바빠지면 바쁘다는 이유로 불행해집니다. 평소라면 슬렁슬렁 놀면서 일했을 텐데 단체 주문이라도 들어오면 아주 진땀 뺐다면서 일을 가는 식이죠. 이런 분들은 일이 없어서 자신의 쓸모가 없어지면 기뻐하는 반면 세상이 나를 필요로 해서 바빠지면 온갖 불평불만을 내비치곤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보통 한 가지 일을 오래 하기 힘들고요. 결국 늙어서 쓸모가 없어지면 복지만 축내는 잉여인간이 되고 맙니다. 이렇게 사람의 팔자는 결국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마음먹기에 달린 것이죠. 빈부도 마음먹기에 다 달려 있습니다. 청년들에게 기회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사실 잘 보면 감나무 밑에 누워있는 편입니다. 입을 쩍 벌리고 있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불평하면서 자신에게도 공평하게 감 먹을 기회를 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은 70, 80, 90년대생들도 다 똑같이 들은 말입니다. 다만 세상이 망했다며 불평만 한 사람들은 정말로 망했고요. 불평 대신 묵묵히 자기가 할 일을 했던 사람들은 결국 저마다의 기회를 잡았습니다. 70년대생들은 노무현 정권의 부동산 폭등 열차를 탈 수 있었고요. 80년대생들은 부동산과 국장, 미장을 모두 잘해서 큰 돈을 벌었고요. 90년대생들은 코인 시장에서 수십, 수백억까지도 벌었으니까요. 아마 지금도 누군가는 청년들에게 기회가 없다며 불평만 하고 또 다른 누군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용히 애쓰면서 기회를 잡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평불만 가득한 부정의 아이콘이 되기보단 억지로라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매사에 감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같이 영하 10도의 한파에서도 얼어 죽지 않고 이런 영상을 볼 시간과 여유가 있다는 것부터가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니까요.